투자자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전 세계 글로벌 이 증시가 고평가 구간에 접어든 건 확실하죠. 요 12개월 선행 PER, forward PER로 보면은 요 PE 같은 경우는 그냥 이 프라이스, 가격 나누기, 어닝이죠. 뭐 실적, 기업의 실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상단까지 다 왔어요. 요 막대 그래프가 플러스 마이너스 1 표준 편차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 현재 위치가 요 세모, 그리고 요거는 이제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요거는 중간값이라 보면 됩니다. 근데 지금 요 역사적으로 봐도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평가 구간이고요. 그나마 조금 저렴하다 할 수 있는 거는 아시아에서 일본은 제외한 요 증시, 그리고 당연히 이머징 마켓도 지금 저렴합니다. 사실 이머징 마켓이라고 하고 약 여기에 비중이 30에 한 35%라고 봐야겠네요. 35% 정도가 중국의 비중이 높아요. 그 중에서도 35% 중에서도 중국의 요 테크 플랫폼 요즘은 상당히 주가 흐름이 안 좋죠. 중국 CCP에서 계속 규제를 하고 있고 벌금 매기고 있고 계속 누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요게 상대적으로 이 고점 대비 조금 그나마 공간이 좀 있어 보여요. 근데 제가 여기 생각하는 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식이 빨리 달려가는 건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뭐 주인과 개라고 했을 때 주식이 개라고 비교하잖아요. 펀더멘탈은 주인이고요. 근데 중요한 게 이 수식을 보면은 이 가격, 프라이스가 분모에 있고요. 그리고 이 어닝이 분자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자 분모에서 이 숫자가 낮아지려면은 요 실적이 상승되면 돼요. 그러면 결국 경제 성장이 잘 돼가지고 기업들이 실적이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뭐 화폐 가치가 디플레이션 돼가지고 하락해가지고 단지 이 어닝에 이 숫자만 올라가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헷갈리긴 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앞으로 2021년 하반기, 2022년 상반기 여기 때 이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하더라도 지금 이 P 22.3 forward P가 정당화되려면은 딱 나타나야 될 건 두 가지예요. 물가 인상하고요. 그리고 하나는 당연히 펀더멘탈이죠. 펀더멘탈은 뭐겠어요? 당연히 이제 경제 성장이 되겠죠. 요게 경제 성장, 그러니까 즉 GDP가 성장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요 선순환고리. 지금 뭐 제넷 옐런 같은 경우는 예전처럼 고압 경제를 계속 밀어붙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 경제, 펀더멘털이 상승을 하면은 요렇게 당연히 그에 따라서 기업의 실적 어닝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프라이스가 상승폭이 여기서 계속 이제 사이드라인으로 횡보를 해준다면은 그렇잖아요. 얘가 지금 10이라고 한다면은 이 분자가 예전에 5였다면 이게 지금 10으로 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2에서 예를 든 거예요. 2에서 1로 줄어들죠.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이 PE 레이시오 요게 증명이 될 것이다. 정당화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딱 그건 것 같아요. 주가는 이제 사이드라인, 박스권에 갇혀서 물가 상승과 GDP 상승, 성장이 나오는 시기를 기다리는 공간. 물론 그때 조금 주가가 그걸 기다리면서 하락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 같은 경제 셋업에서는 갑자기 뭐 마이너스 20% 이상, 막 30%막 이런 급락이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뭐 지금 마진 뎁 요 부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트리거가 돼가지고 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여기 이머징 마켓 이라 적고 중국이라고 이제 적으면 되는데요. 여기에서도 이 테크 회사들에 대해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이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이 말은 지금 가격이 조금 더 비싸 보일 수도 있는데 그에 맞춰서 가격, 이 프라이스 요거가 더 빠르게 이만큼 하락하고 있고 어닝은 한 요 정도 하락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어닝이 기대치보다 훨씬 더 높게 비트를 한다면 요 P가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는 가격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말장난인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 중국의
이 성장, GDP 성장이 얼마나 잘 나올 것이냐. 플러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의 테크 플랫폼들의 규제, 이 CCP의 규제가 어디가 끝이고 가격이 얼마만큼 반영이 됐을까?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의 테크 플랫폼들의 실적이 그냥 점점 낮아지는 기대치를 얼마나 더 비트해 줄 것이냐.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 미국의 물가 상승과 경제 성장이 동반되는 그런 아름다운 선순환 구조가 발생될 수 있을까? 요 네 가지가 가장 지금은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차트를 살펴보는 게 참 뭐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미 2020년 이 3월부터 상당히 상승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뭐 채널을 좀 그려보면은 뭐 채널도 잘 이렇게 여기 유지하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손을 똑바로 못 걷네요. 그래서 지금 심리적으로 본다면은 여기 한 4,200포인트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상당히 조금 중요한 레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 4,200만 내려오지 않는다면은 추가적인 하락은 참 쉽지 않아 보인다. 근데 참 S&P도 그렇고 미국 증시는 참 대단하네요. 저도 주로 이곳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좁은 이 채널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잘 올라가죠? 이런 거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천 한 200포인트만 지지를 잘 해주면은 이번 뭐 초여름이 여기도 문제없이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마켓에서는 현재 반영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요게 하얀색이 1년 그리고 요 두 개를 2년, 3년치라고 보면 돼요. 요거는 앞으로 2년 뒤 그리고 요 초록색은 3년 뒤 요거는 이제 2년 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지금 2021년 넘어서 2022년은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3.25 정도에서 3.75까지. 그런데 2023년이나 2024년은 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지금 한 2.5% 정도에서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해 보면은 2022년은 3.5에서 3.7%요 사이를 지금 반영 중이고 2023년과 24년 요거 두 개는 평균적으로 2.5%라고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지금 마켓도 그렇고 지금 경제 데이터 상으로 보면은 2022년까지는 살짝 올라가겠지만 그 다음부터 23년이나 24년에는 연준이 말한 대로 제넛 옐런이 말한 대로 2.5%로 지금보다는 뭐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경제에 좋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반영 중이네요. 근데 이거는 지금 시점에서 마켓 참여자들의 예상치, 기대치인 것이지 실제 경제 데이터가 나옴에 따라서 이 그래프 모습도 이제 바뀐다고 봐야겠죠. 사실 이렇게 지나고 보면은 참 잘 보여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가 저점을 이제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기록을 하고 다시 이제 상승을 해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고점에 올라왔을 때 풋옵션을 산다든지 해지를 하는 그런 거를 참 이게 해야 되는데 이 풋콜 레시오를 보면요. 풋이 분모에 있고 그러니까 콜이 분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갔다는 말은 이 풋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점 때 보면은 항상 풋 비율이 높아요. 이렇게 보면은 풋을 옵션을 샀다는 말은 풋 옵션을 비싸게 주고 샀다는 말이거든요. 뭐든지 싸게 사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저점을 내려오면은 공포에 사라는 말이 있듯이 산다면은 풋과 콜 중에 산다면 콜을 사야 되는데 아니면 상승하는 베팅하는 이런 뭐 옵션이라든가 주식을 사야 되는데 또 이렇게 저점 때는 항상 이렇게 콜 옵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승에 베팅하는 걸 사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이렇게 고점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이 차트가 여기 지점으로는 이제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왔을 때
해지를 하는 상품, 뭐 풋옵션도 되고 빅스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거를 사는 게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 프로텍션, 이런 해지는 내가 꼭 사야 되는 상황, 꼭 사야 되는 상황은 뭐 쉽게 말하면은 요런 상황이겠죠. 이럴 때는 사면 안 되고 내가 뭐 요런 상황에서는 내가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이렇게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을 때 항상 이렇게 마켓 하락을 대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안타까운 걸 수도 있고 사람들이 뭐 기관이 샀을 수도 있고 개인이 풋옵션을 샀을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사람들의 풋옵션에 수요가 올라올 때는 보통의 경우는 풋옵션이 상당히 비싸요. 아, 이게 풋옵션을 뭐 좀 사야 되나, 한 2주 전에 사야 되나 봤는데, 어느 순간 한 2지정 정도 되니까, 한 요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살짝 이렇게 내려왔을 때, 요때 이제 저도 풋옵션을 봤는데, 풋옵션의 프리미엄이 콜옵션의 프리미엄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풋옵션을 사기 늦었구나 하고 해가지고 요번에 하락을 참,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CNN 공포와 탐욕 지수죠. 이게 요 빨간색으로 가면은 공포가 많이 차있다는 소리고, 그리고 요게 레벨이 19까지 내려갔어요. 해서 오늘 7월 19일 미국 시간 기준으로 아침 9시 51분자 저 19 레벨이 어느 정도냐 보면, 이때 내렸던 적은 요 한 번, 그리고 요때 두 번, 그리고 여기 때 세 번, 그리고 최근에 3월 달에 요 네 번,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마켓이 이렇게 고점이지만 사람들의 공포가 이렇게 많은데 고점이라고 해가지고 더 내려올까요? 지금도 이제 팔 사람들은 거의 다 팔았다고 이 CNN 탐욕과 공포의 지수를 보면은 그렇게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사고 싶었던 자기가 눈여겨봤던 회사들이나 인덱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고점이지만 사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